어떻게 좀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리허설 테크닉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리허설 테크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창 연습을 시작할 때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뭘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 사실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말로 된 노래를 할 경우 한국말로 그냥 시작할 수도 있겠죠. 외국어로 된 거인 경우, 뭐 영어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바로 가사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좀 어려운 언어로 됐을 때 우리가 바로 가사로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허설을 시작할 것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을 아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미틱하게 리허설을 계획을 해서 리허설을 할 때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 테크닉이라는 것은 연습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저는 제가 남영규 시립합창단이나 혹은 뭐 연세대학교나 당신대에서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네덜란드에 축적된 그 기술을 전달을 해서 한국 축구가 부흥을 했던 것처럼 뻥축구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그런 거는 리허설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이 노래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연습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엔 뭐 스트레칭도 하고 웜업 하겠죠? 웜업이 아주 한국에서도 일반화돼서 이제 웜업을 합니다. 웜업에 대한 거는 사실은 웜업만 가지고도 한 2시간, 3시간을 해야지 될 거기 때문에 웜업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할까 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웜업 하겠죠. 웜업 끝난 다음에 곡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텐데 과연 어떻게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지금 발성하죠? 웜업 지금 하는 거 하시고 곡을 직접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다. 예, 좋습니다. 뭘로 부르죠? 가사로 부르나요? 예, 허밍도 좋고. 예, 좋습니다. 제가 졸업한 아까 그 멤피스 대학에서 제 박사 공부했다고 말씀하신 사실은 멤피스 대학에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로 박사를 했고요. 웨스트민스터 파이 칼리지라고 하는 합창지휘로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석사 학위를 합창지휘로 했습니다. 그 학교가 이렇게 프린스턴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뉴저지,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딱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좋아요. 오케스트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합창단이 연주를 뉴욕 필하모닉하고 연주하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하고 연주하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우리가 연습할 때 늘 하는 일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중성 모음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중성 모음 제가 거기 써놨죠. 누, 노, 니, 두, 도, 디 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가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된 거 가사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사로 시작하지 않고 중성 모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 선생님이 잠깐 여기 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가토로 하는 곡 할 때는 레가토면서 아주 크지 않게 피아노로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누라는 중성 모음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악보가 있으셔서 되게 좋은데요. 악보 한번 펴보실래요? 19페이지. 밑에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밑에 있는 페이지 19페이지. 쉐난도입니다. 제임스 얼브라고 하는 분이 편곡한 쉐난도 미국 민요인데요. 이거 여러분 뭐 튜닝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거 한번 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이 숙주 해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잘 안 올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레가토로 하고 조용히 하는 곡 할 때는 우리가 누라 하는 곡을 하면 좋습니다. 우 발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이 센터가 이 발성을 저는 성악을 전공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하고 이태리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선 미국 가서 합창지 공부했는데 성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성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성악만 합창할 때 이렇게 내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언제도 음악하고 이렇게 컴바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성을 얻기가 좋아요. 그 다음 누, N 사운드를 내므로써 우리가 이 위에 쪽에 공명을 갖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누 발음이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레가토 할 땐 그렇게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두로 하면 좋습니다. 두로. 여기 뭐 두로 할 만한 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30페이지. 모차르트 레퀴엠에 나오는 오스티아스라는 곡입니다. 조금 높긴 하지만 한번 그냥 멜로디만 한번 멜로디만 한번 더 같이 두두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 거기까지. 우리가 뭐 이 노래 내일은 우리가 여러분도 지휘해 보시고 앞에 나서 지휘도 하실 거고요. 한 번씩 제가 고쳐드리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내일 하겠지만 오늘 우선 오늘 집에 가셔서 호텔에 가셔서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좀 레코드 들어보시고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내일 효과적으로 우리 저도 어렵게 여기 마산인가요? 마산까지 내려왔는데 좀 재밌게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습 좀 해오시고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두로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목표를 갖고 그때 두로. 그 다음에 우리가 누 할 때는 피아노로 하기 좋은데 누로만 하면 소리 좀 크게 내기 어렵죠. 그래서 노 할 때는 포르테. 그보다 좀 더 크게 하거나 좀 더 소리를 앞으로 내고 싶으면 나로 할 수 있습니다. 나로. 그러나 아 발음을 크게 많이 처음부터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마르카토로 할 때 두로 하다가 조금 소리를 좀 크게 하고 싶을 때 도 혹은 다. 브람스 레퀴엠에 나오는 네 번째 무브먼트의 퓨그 부분이 있습니다. 도 메인 테마가 나올 때 도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라고 지금 해놨는데 니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레가토, 아주 엑스트라 레가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30페이지 우리 지금 오스티아스를 우리가 아주 레가토로 부르면 저 좀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다 설명을 못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D가 있습니다. D는 스타카토로 할 때. 내일 우리가 뭐 주의도 해보면서 하시겠지만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노래 할리왈리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60페이지. 여러분 파트 부르셔도 좋고 쉬운 거니까 또 멜로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사 없이 우리가 영어와 신경 쓸 필요 없죠. D로 부릅니다. 스타카토입니다. 가볍게 쳐보세요. 형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디디디디 인투 쳐보세요. D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포르테 나오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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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하고 스타카토로 할 땐 D로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 효과적인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음악적인 목표를 처음부터 그 곡을 우리가 익히면서 초견에 읽어가면서 음악적인 목표를 음악적인 분위기를 한꺼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처음 보는 곡을 가사로 영어로 된 곡이라도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곡이라도 영어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누로 합시다. D로 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간에 하면서 포르테 나오면 도! 그러면 도 하는 겁니다. 노 하면 노, 나 하면 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중성모음, 뉴트럴 실러블이라고 그러는데 뉴트럴 실러블로 우리가 시작해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쉼표 그리기. 쉼표를 그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작곡자가 의도된 바가 있는데 왜 우리가 쉼표를 다시 그려놓고 작곡자 의도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금 땡깡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작곡자가 숨 쉬는 거를 표시해 놓은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프레이즈가 끝나면 그냥 한 박자대로 있지 숨 쉬는 것까지 이렇게 숨표는 해놓지 몰라도 숨 쉬는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의 길이로 숨 쉴 건 같은 표시를 안 해둔 게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쉼표를 그려놓으면 어디서 숨 쉬어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했죠. 리허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악보를 처음에 딱 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한번 4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41페이지. 아니, 지금 노래 안 부를 거고요. 감사합니다. 4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수완이 강입니다. 뭐나 먼저 그 수완이 강물. 예,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Way down upon the Swanee River, far away. 그런데 네 박자 하고 그 다음에 숨 안 쉬고 내를 쓰고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실제적으로 뭔가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그 숨 쉬는 표시를 우리가 연습하는 첫 순간에 해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습하는 첫 순간. 자,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페이지, 41페이지 위에 단 맨 마지막 마디 한 박자 숨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모든 합창단원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옆에 한 박자 숨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네 박자 있는 거를 기둥을 그리고 점을 찍어요. 세 박자가 되죠. 이거 우리가 실제적인 영어로 practical하다고 그러죠. 실제적인 음가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하면 그 곡을 연습 시작할 때 한 번만 한 3분, 5분 정도만 들여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곡을 끝나서 연주할 때까지 숨 어디서 쉬어라, 숨 쉬지 마라, 왜 쉬었니? 좀 더 길게 쉬지, 짧게 쉬지? 절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세이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숨 쉬는 거가 우리가 눈으로 비주얼리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단원들이 다 같이 마킹된 걸 보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합창이 끄트머리가 딱 맺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말로 여기서 숨 쉬세요. 숨 얼마큼 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난 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적인 미국에서 하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자, 한 박자짜리 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빨리.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반 박자를 숨 쉬겠다. 그러면 꼬리를 그리면 되죠. 지금 칠판이 없어서 제가 좀 곤란한데 꼬리를 그리면 되죠. 꼬리를 그리고 8분 쉼표 그리는 겁니다. 그럼 반 박자 이렇게 영어로 뭐라면 make it eighth note, eighth rest. 한국말로 하면 8분음표 만들고 8분 쉼표 그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박자가 있어요. 두 박자가 있는데 조금 이게 좀 길게 천천히 하는 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박자 반 노래하고 반 박자 숨 쉬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한 박자 반 만드시고 8분 쉼표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 두 박자인데 검은 콩나물 대가리 검게 만들고 점 찍으면 돼요. 그리고 8분 쉼표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빨리 하는 곡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는 곡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박자하고 한 박자 숨 쉬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음표 이렇게 있으면 검은 콩나물 대가리 만들고 한 박자 숨 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 박자 쉴 건지 한 박자 쉴 건지는 지휘자가 뛰어난 음악성으로 미리 생각했다가 자기 그 곡에다가 다 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박자 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한 박자 숨 쉬, 지금 같은 경우, 웨이 같은 경우 세 박자 점 찍고 기둥 그리고 그 다음 한 박자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5분에 걸쳐서 합창단원들하고 그걸 해두시면 영원토록 절대로 숨 쉬는 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실은 합창 연습하면서 엑기스라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여러분한테 아낌없이 나눠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 영어가 많이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미국에서부터 그 뭐 워싱턴 지역 특강 뭐 해가지고 뭐 세미나 하면 제가 늘 하던 그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도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영어가 많이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합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균일한 템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일한 템포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성악을 백그라운드로 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서 15년 동안 공부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성악을 제가 백그라운드 하기 때문에 좀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 가서 합창지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균일한 템포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악을 하신 분들이 대체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맨틱 그 낭만 시대 이후의 곡들을 많이 해요. 그 브람스를 하더라도 숨 쉬고 같이 반주하고 약속만 하면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기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메트로놈 맞춰놓고 예?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가 합창이라는 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합창도 그렇고요. 저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제가 시작해가지고 하면 짠짠짠짠 자기들끼리 가요. 지휘 없어도 가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맥박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할 때 여러분 발로 굴르잖아요.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하는 거 보셨죠? 왜 그래요? 맥박을 갖기 위해서요. 오케스트라는 합창이든 같이 하는 것, 합주로 하는 것에는 맥박이 제일 중요해요. 소리가 뭐 발성이 뭐 굉장히 좋고 뭐 이런 두성이 나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너무 그 성악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성악을 전공 안 했다면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성악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노래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성악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맥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맥박을 같이 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맥박을 다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의 조세프 롱펠터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는 은퇴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뉴욕 필하모닉의 코러스 마스터입니다. 합창주의 전담 주의자입니다. 세계적인 합창주의자고 근데 그분이 아주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지휘하면서 발을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그분이 올게니스트 출신, 올게니스트 발을 자유자재로. 그런데 이분이 발을 굴르는 것이 이분의 최대 단점이기도 하지만 최대 장점이에요. 200명이 합창을 해도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지휘를 이렇게 안 하고요. 숭구리당당 돌려요. 숭구리당당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본인 스스로나 남들이 가질 수 있는 맥박을 갖게 하는 큰 힘이 이 발에서 나와요. 1996년도에 96년도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웨스트민스터 콰이어가 투어를 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합창 단원으로 와서 한국에서 연주하고 그랬어요. 대구에서도 연주하고 그랬는데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선생님 한국은 말이죠. 별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발 굴르면 선생님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발 안 굴러. 어쨌든 맥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맥박을 어떻게 갖느냐? 지휘자 혼자만 맥박 가져서 안 되고요. 합창단원이 같이 갈 수 있는 맥박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창단원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맥박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카운트 싱입니다. 세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앤 투앤 티엔.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 투, 쓰리, 포 해보세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쓰리 하면 이렇게 입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신 원, 투, 티, 포. 시작. 원, 투, 티, 포. 나눠가지고 원 엔드, 투 엔드, 티 엔드, 포 엔드. 시작. 원 엔드, 투 엔드, 티 엔드, 포 엔드. 그렇죠. 알아서 원 엔드, 투 엔드 잘하시네요. 우리가 나눠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맥박을 갖는 그 카운트 싱입니다. 라바트 쇼라고, 로버트 쇼라고 해서 한국말로 라바트 쇼라고 하는 유명한 합창주의자, 미국 합창주의자들이 모두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주장하는 그 라바트 쇼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합창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 제리라고 하는 유명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주의자 밑에서 오케스트라 주의 이 어시스트 컨덕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보니까 합창만 할 때는 뭐가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거 뭐가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든 것이 이 카운트 싱잉입니다. 카운트 싱잉은요. 박자를 맞추는 것만 거기에만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아요. 카운트 싱잉 하면 좋은 점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맥박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TN, 1N, 2N, TN. 두 번째, 우리가 박자를 잘게 쪼개서 노래하기 때문에 음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카운트 싱잉을 하면서 좋은 점이 계속 keep energizing을 하죠. 계속 리싱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게 되고 프레이즈가 만들어지게 돼요. 제가 모시고 있던 조세프 럼퍼트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욕 필하모니 코러스 마스터 선생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창 연습하다 보면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카운트 싱잉으로 돌아갔어요. 굉장한 마력이 있고 굉장한 힘이 있어요. 카운트 싱잉. 그래서 여러분 4분의 4박자는 1N, 2N, TN, 4N 하시면 돼요. 1N, 2N, TN, 4N, 1N, 2N, TN, 4N, 1N, 2N, TN, 4N, 1N, 2N.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브람스 레퀴엠 2악장에 나옵니다. 1N, 2N, TN, 4N, 1N, 2N, TN, 4N, 1N, 2N, TN, 4. 네.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 3박자 나오면 1, 2, T, 1, 2, T, 1, 2, T, 1, 2, T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 2, T, 1, 2, T. 우리가 3박자 할 때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박자나 4박자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근데 여기 트리플렛만 나오면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는 곧바로 1, 2, T, 1, 2, T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카운트 싱잉을 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악보도 못 읽는데 음정도 모르는데 카운트 싱잉 처음부터 해서 될까요? 안 돼요. 악보가 충분히 익숙해지고 다지는 의미에서 음악적인 걸 다지는 의미에서 해야지 파트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카운트 싱잉을 통해서 다지는 거예요. 음악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음악적으로 다지고 맥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카운트 싱잉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성가대원들 한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음정을 잘 익히신 다음에 카운트 싱잉 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저 아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 한국적인 거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하나, 두나, 세나, 네나. 하나나, 두나나, 세나나, 네나나. 이렇게 만드신 분들 계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균일한 템포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태핑하는 거예요. 태핑, 발로 태핑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심장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싱잉시티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에서 부주의자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세프 럼펄트 선생님이 제가 졸업한 다음에 바로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분 부주의자로 3년간 일을 했는데 그 합창단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한 합창단이었어요. 그런데 프로 합창단이 아니고 아마추어 합창단이었어요. 평생을 합창을 해오신 분들이 미국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합창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악보 하나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특히 잘 안 맞을 때 맥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렇게 치면 큰일 나겠죠? 무너지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오랜 동안 30년, 40년을 합창하면서 굉장한 노하우를 나름대로 갖고 있구나. 왜? 맥박을 갖기 위해서. 같은 맥박 갖기 위해서 어떻게 줍니다. 세 번째는 G자 바로 보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 맥박을 카운트 싱잉을 하든 탭을 이렇게 태핑을 하든 간에 G자를 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같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템포라는 게 휴머니스틱 템포예요. 기계적인 템포가 아니라 인간적인 맥박이에요. 이게 초시계 눌러놓고 메트로놈 켜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템포이기 때문에 같이 G자를 보면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곡, 우리가 대입법적인 음악이 있죠. 바하 B 마이너 메스는 이런 부분 할 때 같이 대입법적으로 나올 때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노래를 해요. 실력창단들이 이 보면대까지 켜놓고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 시합장단 이거 보면대 놓고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플렉시블한 라인이 나오면서도 맥박을 느끼는 합창단원들이 맥박을 느끼는 이런 대입법적인 음악할 때 맥박을 같이 빠밤빰 이걸 이렇게.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합창음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거. 저는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그냥 얘기는 안 하고요. 좀 흥분해가지고 이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합창할 때 발음이 참 중요합니다. 딕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발음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이건 pronunci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딕션이라는 말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딕션이라는 것은 발음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발음 그럼 되죠. 근데 딕션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는 것은 딕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발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요즘에 한국에서 뮤지컬 붐을 이뤄가지고 뮤지컬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뮤지컬 원어로 하는 곡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라이언 킹이나 이런 만화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원어로 하는 거 be prepared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영어로 말할 때 prepared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없어요. be prepared. 들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노래할 때는 be prepared 이렇게. 왜 그럴까요? 말할 때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퍼블릭에서 몇천 명의 앞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에 대해서 노래하는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딕션을 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합창할 때 발음이 중요한 점은 스프링 더 바울입니다. 영어로 써서 참 죄송한데 모음을 튀기는 겁니다. 모음을 튀겨듯이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말로 때 주기도문을 영어로 부르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노래할 거라고요. 근데 독창할 때 이렇게 하지만 합창할 때 그렇게 하면 다 뭉개진다고요. 그럼 합창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보세요. 스프링 더 바울이라는 이런 겁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튀기듯이. 그래서 전 주의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휘한답니다. 제가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니다. 스프링 더 바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96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가 한국에 왔습니다. 맨 마지막 스테이지에 한국곡 3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훈영 작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불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한국의 어느 합창단이 한 곡보다 훨씬 더 가사 전달이 분명하고 훨씬 더 레가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받침을 생각하잖아요. 받침을. 근데 그 사람들은 받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그 IPA 국제 발음표를 써놨거든요. 그 밑에다가. 그래서 미국 합창단을 다 그 보고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받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불렀다고요. 얼마나 레가토가 아주 정말 음이 하나도 안 끊어지는 레가토에다가 발음이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스프링 더 바울 모음을 튀기듯이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솔로 싱잉한 것다고 아주 다릅니다. 두 번째, first consonant. 영어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모음, 첫 번째 자음. 첫 번째 자음이 나오는 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키리에, 키. 크레도 이누눔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레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이 다운빗, 이 밑에 떨어지는 순간이 어디에 돼야 될까요? 크에 붙어야 될까요? 레에 붙어야 될까요? 에에 붙어야죠. 모음이 나오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가 크레는 에보다 슬라이틀리 먼저 붙어요. 크레 아니고요. 크레 이렇게 붙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훨씬 더 합창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speak more.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final consonant. 마지막 자음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거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좀 딴나라 얘기하는 거 괜찮으세요? 예. 좋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음을 붙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음을 붙이는 게 특히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포르테 끝날 때 아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너 N-U-H를 써서 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성당에서 뛰어 올라가지고 왜 당신은 아멘인데 왜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아멘으로 들었습니다. 강조해서 아멘 크게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아멘 해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파이널 칸소넌트를 분명하게 크게 붙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네. 복창할 때 아멘 넣어 붙이니까 굉장히 어색하던데. 합창할 때는 안 어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영어로 우리가 영어로 이건 컨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앞뒤 전후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멘 너 붙이는 거는 이상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독창하시는 분이 아멘을 붙여서 어색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순간에 맨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울리는 부분에 붙이시고 제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영어로 써서 참 죄송합니다. Put the final consonant on the rest. 마지막 자음은 쉼표 위에 붙인다. 어디다 붙이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막 통일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어디다 붙이세요, 저 보세요, 여기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마지막 자음은 쉼표 위에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쉼표 그리기 했죠. 쉼표 그리기 할 때 8분 쉼표 이런 거 해놨지 않습니까? 그 쉼표를 그려놓으면 그 쉼표 그린 위에다가 마지막 자음을 붙이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내일 한번 제가 오늘 밤에 호텔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했다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곤란한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왜 그런 걱정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붙이고 숨 쉬면 그냥 됩니다. 8분 쉼표인 경우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고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음을 어디 붙인다? 쉼표에 붙인다. 제가 지도하는 합창단, 중창단, 남성합창단, 성가대 자음을 어디에 붙인다? 쉼표 위에. 다 얘기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몸을 튀기던 한다는 거 네, 튀기듯이와 안 튀기듯이를 비교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불러드릴게요. 아까 주기동은 독창할 때는 안 튀기는 거예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거 하고 이거 안 튀긴 거예요. 튀긴 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내일 또 우리 할 겁니다. 내일 그 주의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독창할 때 쓰이면 아주 안 좋지는 않고요. 이것도 영어로는 뭐라 그러면 it depends입니다.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르네상스 음악을 하거나 바로크 음악을 하거나 오라토리오 오라토 독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몇 분에 끝나야 되는 거죠? 40분이죠?